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바로 데이터 폭발의 시대였죠.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거대한 데이터 장벽에 부딪히기 직전이라면요? 오늘 데이터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려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데이터 붐 속에서 살아왔는지부터 체감해야 합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이 말 그대로 수직으로 솟구쳤습니다. 2010년에 2제타바이트에 불과했던데 2025년에는 181제타바이트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도약이죠. 181제타바이트.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1제타바이트가 무려 1조 기가바이트거든요. 1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말은 어쩌면 좀 부족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이 더 많은 데이터가 사실은 문제라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입니다. 모든 걸 뒤집어버리는 생각이죠. 이 끝없는 성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황금 티켓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 볼까요? 자,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폭발의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데이터 장벽에 부딪히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비용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세계가 벽으로 나뉘고 있는지도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데이터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큰 주제로 들어가 보죠. 알고 보니 그 폭발적인 성장이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뭐랄까, 파티는 끝난 거죠. 값싸고 쉽게 데이터를 확장하던 시대는 저물고 지금 우리는 데이터 장벽이라는 거대한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AI의 발전은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공식 하나로 설명됐습니다. 바로 스케일링 법칙이죠.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데이터 더 많이, 컴퓨팅 파워 더 세게 쏟아부으면 짜잔, 더 똑똑한 AI가 나온다는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은 이게 마법처럼 통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장벽의 실체예요. 저기 위로 치솟는 붉은 산 보이시죠? 저게 바로 AI 모델이 점점 더 배고파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그리고 훨씬 완만하게 올라가는 파란 선은요, 우리가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고품질 데이터의 양이죠.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이 보이시나요? 대략 2028년쯤으로 예측되는데 바로 저 때부터 AI의 연료가 바닥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네,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쓸만한 데이터가 바닥나고 있다는 거죠. AI 모델들이 그동안 실컷 먹고 자랐던 인터넷에 있는 고품질의 인간 데이터라는 거대한 우물이 이제 곧 마를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업계는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무작정 양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한 가지는 합성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AI가 만든 컨텐츠로 다른 AI를 훈련시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양은 있고 질에 집중하는 겁니다. 작지만 아주 수준 높은 데이터셋을 공들여서 다듬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숫자나 알고리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인간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비용은 크게 두 가지 무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AI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는 거대한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이 모든 기술을 떠받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인간의 노동이 존재합니다. 요즘 역사적인 소송들이 많죠? 게티 이미지나 뉴욕타임스 같은 회사들이 AI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도대체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지, 공정이용이라는 건 이제 무슨 의미인지 따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쪽 이야기고요. 다른 한쪽에는 소위 AI의 마법이라는 게 사실은 전혀 마법이 아니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데이터를 분류하고 정리하는 거대한 글로벌 노동력에 의해 돌아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노동 불평등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 장벽은 단순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정학적인 장벽이 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국가와 국가 사이에 디지털 국경이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는 단일한 글로벌 인터넷이라는 옛날의 꿈 기억하시나요? 네, 그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스플린터넷이라고 불리는 분절된 인터넷이죠. 이 지도가 그걸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세계는 이제 미국 중심의 진영, 중국 중심의 진영,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으려는 세력들로 쪼개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격하는 건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데이터는 더 이상 그냥 정보가 아니에요. 사고 파는 상품만도 아니고요. 이제 각국은 데이터를 국가 주권과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걸 보호하고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국경을 세우는 거죠. 이게 진짜 의미하는 건 데이터 자유시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데이터는 국제정치에서 아주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됐어요. 데이터의 이동은 이제 각국의 엄격한 법률, 복잡한 규정, 그리고 온갖 정치적인 협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 이렇게 온갖 장벽들이 세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너머에서는 과연 어떤 새로운 경제 게임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규칙 대신에 완전히 다른 세 가지 경제 모델이 등장해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미래를 놓고 벌이는 세 가지 다른 비전의 대결인 거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일까요?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팔아서 이익을 내는 자산 말이죠. 이게 미국식 모델에 가깝습니다. 아니면 물과 같은 공공자원일까요? 국가가 공익을 위해 통제해야 하는 자원. 이건 중국의 접근 방식과 비슷하죠. 그것도 아니면 도로 같은 인프라일까요? 모두를 위해 관리되어야 하는 공유 자원. 이건 EU의 비전입니다. 한 나라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그 나라의 경제적 미래의 전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를 정책 트릴레마라는 딜레마로 이끕니다.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고전적인 문제죠. 국가 주권과 안보에 집중하면 글로벌 혁신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우선시하면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질 수 있죠.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최고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정책 결정자들이 지금 이 엄청나게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이코노미스트의 한 구절이 이 상황을 정말 잘 요약해 줍니다. 공정한 데이터 경제는 더 이상 도덕적 사치가 아니라 제도적 필수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가 없다면, 명확한 교통 규칙이 없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데이터 엔진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장벽 뒤에 갇혀서 마찰만 일으키다가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무한하고 쉬워 보였던 데이터의 서부 개척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려운 선택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것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국가의 안보? 아니면 글로벌 혁신?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까요?